어느 날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치우고 돌아서면 또 어질러져 있고 어깨와 허리는 쑤시고 청소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어서 한숨만 나오는 그런 경험이요. 젊을 때는 온 집안을 쓸고 닦는 것이 큰일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쌓이는 살림살이는 늘어가고 집안일을 매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손을 놓게 되기 쉽습니다. 마치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는 터널을 걷는 듯한 기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집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온몸을 쓰는 대청소를 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은 60세 이후에도 집을 늘 깔끔하고 마음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6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집안일을 놀랍도록 쉽게 만들어 줄 겁니다. 특히 이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의외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매일 15분 정리정돈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거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기도 하죠. 이때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어지럽혀지곤 합니다. 이 작은 어지러움이 쌓여 나중에는 큰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매일 딱 15분만 시간을 내어 집안의 흐트러진 곳을 정리하는 겁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5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서 부담이 없으면서도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 쌓인 영수증이나 광고 전단을 정리하고 벗어둔 옷들을 옷장이나 세탁 바구니에 넣고 신발장 입구에 흩어진 신발들을 가지런히 놓는 거죠. 주방 싱크대에 남아있는 설거지를 마무리하거나 거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간단히 청소기로 흡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집안이 갑자기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식사를 한 후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때그때 치우면 쌓일 일이 없듯이 집안 곳곳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눈에 띄는 가장 큰 어수선함부터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 돼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15분에 또 이어서 하면 됩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의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늘 집안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마법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딱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집이 훨씬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두 번째 습관은 원터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방에서 컵을 사용했다면 마신 후에 바로 설거지통에 넣거나 헹궈서 식기 건조대에 놓는 거죠. 신문을 읽고 나면 테이블 위에 던져두는 대신 지정된 신문꽂이나 수납함에 바로 넣어두는 겁니다. 약을 먹고 나면 약병을 약상자에 다시 넣고 안경을 벗으면 안경집에 넣어두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종종 나중에 치워야지 하고 물건을 아무 데나 두곤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쌓인 후에야 찾아오죠. 원터치 원칙은 이런 상황을 애초에 방지하는 습관입니다. 물건을 다시 들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몇 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몇 초를 아끼려다 보면 나중에 그 물건들이 쌓여서 정리하는 데 몇 분, 심지어 몇 시간이 걸리게 되죠. 여러분의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렇게 쌓인 물건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물건이든 손에서 놓는 순간 그 물건의 제자리를 생각하고 바로 놓아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겁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집안 곳곳에 쌓이는 잡동사니가 현저히 줄어들고 집이 훨씬 더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식사 후 설거지를 바로 하는 것, 옷을 벗으면 바로 옷걸이에 거는 것 등은 이 원터치 원칙의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크답니다. 이 원칙을 통해 여러분의 집은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바로바로 치우는 주방 습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요. 식사 준비를 하거나
간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등 주방은 언제나 활기찬 공간이죠. 그런데 주방은 특히나 금방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요리를 하고 나면 음식 찌꺼기가 남고 설거지 그릇은 쌓이고 국물이 튀거나 기름이 튀는 일도 흔하죠. 이런 작은 오염들을 그때그때 치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끈적거리고 굳어서 청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요리하면서 치우고 먹으면서 치우고 마시면서 치우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국을 끓이다가 조금 넘치면 바로 행주로 닦아내세요. 야채를 썰고 나면 바로 칼과 도마를 헹궈서 제자리에 두거나 식기세척기에 넣으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때그때 버리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겨 설거지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설거지를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난 직후의 그릇은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아 물에 살짝만 담가도 쉽게 닦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음식물이 마르고 굳으면 훨씬 더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야 하죠. 또한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으면 주방 전체가 지저분해 보이고 위생에도 좋지 않습니다. 싱크대가 깨끗하면 주방 전체가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진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주방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은 요리할 맛을 더해주고 다음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특히나 한국 음식은 기름지고 양념이 많아 주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니 이 바로바로 치우는 주방 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방이 깨끗하면 집안 전체가 환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욕실과 현관을 매일 가볍게 닦기입니다. 욕실과 현관은 집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죠.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 매일 우리가 드나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은 의외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욕실은 물때와 비누때가 끼기 쉽고 현관은 신발 먼지나 외부 흙먼지가 쌓이기 쉽죠. 하지만 매일 이 두 공간을 아주 가볍게라도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면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진답니다. 욕실은 샤워를 마치고 나서 수건으로 세면대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거나 병이 주변을 물티슈로 한번 쓱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누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다면 물기를 빼주고 거울에 물방울이 튀었다면 닦아주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수세미나 세제는 따로 필요 없고 샤워 후 몸을 닦는 수건이나 가볍게 사용하는 물티슈면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관리해주면 물때나 곰팡이가 생길 틈을 주지 않아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정돈하고 현관 바닥에 쌓인 작은 먼지나 흙은 빗자루나 소형 청소기로 가볍게 쓸어주는 겁니다. 신발장 위에 쌓인 먼지를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외출하고 귀가하는 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집 전체가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곳이라고도 하잖아요. 늘 깨끗하게 유지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마음까지도 상쾌해질 거예요. 이처럼 욕실과 현관은 매일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볍게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청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작은 움직임으로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다섯 번째 습관은 불필요한 물건 줄이기, 즉 소량의 정리정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건입니다. 살림은 늘어가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버리기 아깝고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너무 많아지면 집안이 답답해지고 청소도 어려워지며 물건을 찾기도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물건들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루에 한두 개 또는 일주일에 몇 개라도 좋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읽지 않는 잡지나 신문,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식품,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 등을 찾아내는 거죠.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거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재활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대신 매일 식사 후 설거지를 하듯이 눈에 띄는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주방 서랍 한 칸을 정리하거나 옷장 안에 안 입는 옷 한 벌을 꺼내놓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집안이 훨씬 넓고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물건이 적어지면 청소도 훨씬 수월해지고 물건의 제자리도 명확해져 원터치 원칙을 적용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마음속의 짐도 함께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여섯 번째 습관은 수직 공간과 수납 활용입니다. 물건이 바닥이나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만큼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도 없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허리를 굽히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수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절한 수납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반이나 수납장을 활용해서 물건들을 위로 쌓아 올리는 거죠. 벽에 걸 수 있는 수납 포켓이나 벽 선반을 설치하여 작은 물건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거실의 소파 옆에 작은 이동식 서랍장을 두어 신문이나 리모컨을 보관하거나 침대 옆 협탁에 필요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수납 바구니나 정리함을 활용하여 잡동사니를 깔끔하게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흩어진 잡지나 리모컨, 충전기 등은 예쁜 바구니에 담아두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주방 서랍 안에는 칸막이를 활용하여 수저나 조리도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욕실에는 벽걸이 선반을 활용하여 세면 도구를 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보기 좋게 숨기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다 드러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두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눈에 띄지 않게 수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 공간과 수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바닥과 평평한 면들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집안 전체가 훨씬 넓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청소할 때도 물건을 일일이 옮길 필요 없이 바닥을 쓸거나 닦는 것이 훨씬 쉬워지죠. 이 습관은 여러분의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6가지 간단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매일 습 5분 정리정돈, 원터치 원칙, 바로바로 치우는 주방 습관, 욕실과 현관 매일 가볍게 닦기, 불필요한 물건 줄이기, 그리고 수직 공간과 수납 활용까지. 이 모든 습관들은 거창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치 맑은 물이 한 방울씩 모여 강물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모여 늘 깨끗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어 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집안일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집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과 평안을 주는 안식처가 될 거예요.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마음도 함께 정돈되고 하루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6가지 습관 중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천천히 녹여보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모든 나이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